저희가 하는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라는 사업은 그렇게 매출이 막 크게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만 흔들린다는 거는 이 내 상품들이 어디서 지금 병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매출이 하락했을 때 뭘 딱히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대량 등록에선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신년이 되고 그 1, 2월이 되면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요즘 매출 괜찮으신가요? 뭐 매출 저만 떨어졌나요?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이 매출 하락을 우리 위탁 셀러가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제 경험이랑 그리고 제 주위에서 본 수백 명의 셀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요즘 매출이 너무 하락한 것 같아요, 다들 어떠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저는 쭉쭉 잘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저도 요즘 떨어졌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 1번의 대답과 2번의 대답 중에 어떤 반응이 더 슬프고 괴로운가요? 저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이 첫 번째 시무룩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뭔가 다들 잘하는데 나 혼자 뒤처졌다는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더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면 모두가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출 하락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 나의 매출 하락이 외부에서 온 건지 내부에서 온 건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부부터 한번 볼게요. 이 내부는 말 그대로 나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매출이 하락한 경우를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매출이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봐왔던 데이터를 보면은 내 매출이 특정 상품 몇 개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품들이 1페이지에서 밀려났거나, 혹은 알고 보니 나도 모르는 순간에 광고비가 다 꺼져 있거나, 뭐 혹은 상품 게시 기간이 지나서 내 상품들이 특정 마켓에서 판매 중지가 되어 있거나, 또 혹은 누군가가 내 상품을 카탈로그로 묶어서 뺏어갔거나, 뭐 이유는 정말 여러 개예요. 근데 남들은 다들 매출이 비슷한데 나만 이렇게 매출이 이상하게 하락을 했다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대량은요, 저희가 하는 이 대량 등록 위탁 판매라는 사업은 그렇게 매출이 막 크게 흔들리거나 요동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만 흔들린다는 거는 이 내 상품들이 어디서 지금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이 내 상품들이 병이 나서 매출이 하락한 경우 해결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째, 나의 매출을 각 마켓별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지금 매출 하락이 어느 마켓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알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다 멀쩡한데 옥션 G마켓만 크게 하락을 했다면 옥션 G마켓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 네이버 매출이 갑자기 폭락을 했다, 그럼 스마트 스토어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병이 났는지도 모른 채 아프다고 소리 질러봤자 나아지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출을요, 이 전체로 보지 마시고 조각조각 쪼개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량은 정말 많은 상품들이 여러 개의 그 마켓에 올라간 합산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채널에서 상품 하나를 잘 파는 셀러랑은 이야기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둘째로는 내 매출이 이제 어느 마켓에서 병든지를 알았으면요, 그 마켓을 전반적으로 다 뜯어봐야 돼요. 이유는 진짜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 뭐 옥션 G마켓 같은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면 상품이 자동으로 판매 중지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90일이 지난 뒤에 매출 하락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 잘 팔리는 상품들에서 매출이 줄어든 건지 혹은 전반적으로 줄어든 건지도 반드시 봐야 돼요. 만약 특정 잘 나가는 상품들의 매출이 떨어졌다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공격이 들어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잘 나가던 상품들의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그 마켓에 쳐보셔야 돼요. 과연 내 상품이 몇 페이지에 뜨는가, 원래는 몇 페이지에 떴었고 지금 몇 페이지에 뜨는지, 1페이지에는 뜨는데 다른 판매자가 내 상품명과 유사하게 해가지고 카탈로그로 묶어가진 않았는지, 혹은 같은 키워드 내에서 순위가 밀린 건지, 이거를 다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는 병을 찾아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지금 나만 걸린 거예요. 나만. 물론 나와 비슷한 병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 걸렸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근데 모든 사람이 동시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내부에서 걸린 문제는요, 외부에서 온 문제에 비하면 해결이 쉬운 편이에요. 시간이 그냥 좀 걸릴 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께 이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릴게요. 쉬운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그 병을 이전에 걸려서 나았던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솔직히 제일 빨라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고 내가 속한 카페나 단톡방이 이럴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어차피 나만 어떤 이유로 매출이 하락을 했다면 내가 걸렸었던 그 문제는 그 앞에 선배들이 한 번씩 걸렸을 확률이 높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광고비가 꺼져 있었다든가 혹은 상품을 뺏겨본 적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저도 물론 이랬던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매출이 하락했을 때 뭘 딱히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대량 등록에선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상품 하나로 월 매출 3천을 찍었다면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하락했을 때 왜 떨어진 거지? 순위가 밀렸나? 광고가 꺼졌나? 등등 이제 고민과 분석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대량에서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셀러들의 최소 50% 이상은 특별히 뭘 안 해요. 물론 이유는 알아요. 너무 상품도 많고 매출도 분산돼 있고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도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실제로 복잡한 건 맞습니다. 일반 상품 하나 매출이 감소한 거의 원인을 찾는 거에 비해서 대량에서 매출 감소 원인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매출 하락을 몇 번 겪었었고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된 적도 다 있었다 보니까 제가 겪어보니까 확실히 그래요. 내부에서 생긴 병을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매출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온 거랑은 달라요. 말 그대로 내 몸에 생긴 병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만 이걸 뛰어넘고 다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그 나의 매출을 각 마켓별로 조각조각 쪼개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어느 파트 매출이 감소한 건지를 먼저 아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거를 먼저 꼭 해보시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그냥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하다못해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그냥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그냥 치킨이라도 쏘면서 부탁을 해보세요. 카페에 그냥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도와달라고 그냥 사정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정을 다 겪어봤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진짜 대량에서 매출이 떨어지면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외부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를 볼게요. 이 내부에서 생긴 문제가 내 몸에 걸린 병이라면 이 외부 문제는요, 말 그대로 동네에 지진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외부에서 문제가 왔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이커머스 전체 환경 변화가 위탁 판매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최근에 테무, 알리 이런 거대 흐름의 변화일 수도 있고, 혹은 특정 마켓이 대량 등록 상품의 노출을 죽이는 정책을 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외부에서 온 변화는요, 솔직히 대응하기가 굉장히 빡셉니다. 그러니까 제 쿠팡 매출만 하더라도 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 2월까지만 해도 한 사업자당 500만 원 이상은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2024년 올해 1, 2월 매출을 보면은 거의 반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저만 그렇냐? 아니에요. 지금 대량 등록을 하는 국내 셀러 거의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쿠팡에서 매출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쿠팡이 대한민국 온라인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을 해보면 극도로 낮은 수치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쿠팡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몰라도 우리처럼 대량으로 상품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외부에서 오는 변화들 같은 경우는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빡셉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 외부 환경에 맞설 때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이 걱정과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사람과 먼저 멀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부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미 다른 사람이 내가 걸렸던 병을 똑같이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미 해독제를 가진 사람도 많고 겪어본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외부 문제는 왜 어렵냐면 모두가 처음 겪는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게 전체로 패닉이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걱정과 불안 심리가 극에 달합니다. 뭐 해무 오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냐, 알리 들어오면 위탁 판매 다 망한다는데,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두가 긴장하고 불안감이 조성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소수로 뭉쳐서 움직여야 됩니다. 외부 변화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거는 내부 문제랑은 굉장히 달라요. 외부 문제는 말 그대로 외부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커머스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검색 알고리즘이 누구를 밀어주기 시작하고 누구를 도태시키기 시작하는지, 어떤 마켓이 뜨고 어떤 마켓이 지는지 등등 답을 외부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요,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고민하고 실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어렵다는지 이제 알겠죠? 그러려면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과 같이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보통 이렇게 외부 변화가 크게 올 때는 무조건 빈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살아남으면요, 오히려 매출이 정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세계에서의 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제가 대량을 시작하고 나서 3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가장 컸던 지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쿠팡의 무제한 상품 등록 철폐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진짜 무가공만으로 쿠팡에서만 월 매출 2, 3천씩 내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2021년에 쿠팡이 무제한 상품 등록을 철폐시키고 순식간에 그 업자들이 대량에서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누군가는 살아남았겠죠. 근데 대량 등록의 어떤 큰 틀과 방식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상품 가공에 대해서 더욱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은 같은 1만 개 내에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매국이나 오너클랜 같은 대형 사이트들이 아닌 작은 중소형 알짜 도매처들이 이제 그때부터 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대량에서도 속성, 태그 이런 게 그때부터 대두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더 이상 무가공이 안 먹히니까. 그 최근에 쿠팡 매출 죽은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쿠팡 그 자체의 사업 모델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은 원래 시작부터 그 로켓 당일 발송을 메인 모델로 삼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로켓이 없으면 쿠팡은 다른 마켓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 초창기의 로켓은 쿠팡이 상품을 직접 매입을 해야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 쿠팡만 하더라도 상품이 진짜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쿠팡에는 네이버만큼 상품이 다양하지 못하다라는 소리도 많았고, 쿠팡도 아마 이 점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쿠팡 윙이라고 해서 비로켓이죠. 거기서 매출이 엄청 잘 나왔어요. 옥션 지마켓보다 쿠팡 매출 그때는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도 우선 어떻게라도 상품 수를 늘려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쇼핑을 하게 만들려고 대량 등록 사업자도 받아준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쿠팡이 커지면서 이제 로켓 상품이 점점 많아지게 됐어요. 이제는 쿠팡이 매입하지 않아도 판매자 로켓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당일 발송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켓만 가지고도 상품 구색이 확보되니까 여러분이 쿠팡 CEO라면 어떡할 겁니까? 이 상황에서. 그쵸? 당연히 기존의 비로켓으로 상품 구색을 늘려주던 사람부터 토사구팽을 시키겠죠. 왜냐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갖고 있는 셀러라면은 따로 뭐 연락해서 로켓 제한을 요청을 할 거고, 어차피 이제 위탁으로 누구나 파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셀러는 이제 서버비만 축내는 계력으로 보고 쿠팡에서 어떻게 보면은 철퇴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변화가 대량 등록 셀러 전체 쿠팡 매출에 변화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답이 없냐? 그건 아니고, 제 주변만 하더라도요, 벌써부터 이 판매자 로켓과 대량을 어떻게 섞어가지고 매출을 늘지 연구하고 실제로 실행까지 하시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놀랍죠? 만약에 이게 되기만 하면은 그런 분들이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겁니다. 이런 외부 변화가 강해질 때는요, 새로운 시도를 정말 많이 해봐야 돼요. 최근에 11번가 광고 방식을 바꿨잖아요. AI 방식을 추가를 했죠. 저는 여기서도 분명히 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옥션 지마켓에서도 그 통계 분석 코너를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는 잘 이용해서 옥션 지마켓 매출을 뽑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내 매출 올리고 가공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한 달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끽해봐야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뭉치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단톡방에서도 벌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중급방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 안에서 오프라인으로 친해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빠르게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보다 새로운 방식들을 같이 추가하는 게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과가 좋았던 것들은 같이 유튜브에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형태는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량이라는 사업 모델의 큰 틀은 어떻게든 방법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대량은 대량만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또 있으니까 당장 매출이 하락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길을 열어두시고 계속 시도를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주변에서 매출이 반대로 오르신 분들을 보면서 저도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량 노출을 죽여가는데 어떻게 또 새롭게 뚫어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몇 가지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살 수 있구나, 이렇게 바꿔보면은 또 로켓이랑도 적용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씩 시도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조금은 불효다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3년 동안 대량으로 사업을 해왔고 매출을 개선을 시켜왔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매출이 하락했다고 그냥 무조건 좌절하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서 계속 버텨나가고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